등록금으로 골드바를 구입해 이사진에 나눠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계 부정 등 교육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도내에서도 노후 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단속을 위한 통합 서버는 아직 준비 단계입니다. 국내 첫 드론 박람회가 전주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첨단 기능을 갖춘 드론 등 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학생 등록금으로 골드바,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수천만 원어치 사놨다가 학교 이사들에게 나눠준 대학이 있습니다. 전주 기전대인데요. 비싼 등록금이 학교 관계자 선물 구입에 쓰였다는 얘긴데 교육부 감사에서 회계 부정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 기전대는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7년 8월 40g짜리 골드바 30개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학생 등록금으로 매입한 건데 이상하게도 회계장부에 기록이 없었습니다.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학교 측은 지난 2012년 은행 금고에 있던 골드바를 이사진에게 나눠주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신 교직원분들께 나머지 26개는 전북은행 현재 보관 중인데 이번에 이제 그 감사 지적 결과에 따라서 이거 이제 결산 자료에 포함돼서 회계 부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비리 제보 내용에 따라 지난해 전주 기전대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해 15개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교비 회계에서 10건의 부정 사례가 드러났는데 대다수는 학생 등록금을 M1 곳에 쓰거나 규정에 어긋나게 지출한 겁니다. 이 대학 총장은 학교가 어렵다며 5년 전부터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교 회계에서는 매달 150만 원씩 모두 5,700만 원이 총장에게 지급됐습니다. 2018년 12월경이니까요. 12월경에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소송이라든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누설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이뤄진 학교 예산을 쌈짓돈으로 여기는 실태가 드러나면서 사립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경우 노후차 운행을 단속하는 근거가 될 전북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노후 차량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제 단속에는 문제가 없는지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청 교통관제센터입니다. 센터 모니터에는 운행 차량들의 번호가 선명하게 표시됩니다. 도심 곳곳에 수많은 폐쇄회로 TV를 통해 차량을 식별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노후차 단속에도 이용됩니다. 전북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내일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도내 노후 차량 12만여 대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등급 차량이 다른 시군보다 많기 때문에 환경부와 전라북도와 연계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하지만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환경부와 전라북도, 도내 각 시군을 하나로 잇는 전국 노후차 관리 통합 서버가 아직 도내에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예산을 담은 정부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각 시군은 관내 등록된 노후 차량이라도 단속할 수 있도록 관제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추경에 환경부 국비가 확보되면은 우리 도에서도 중간 서버를 구축하고 전국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가을부터는 언제든지 미세먼지가 극심해질 수 있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속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내외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숙박료와 항공권, 단체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관련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정읍에 사는 정모 씨는 지난달 펜션 예약을 취소하려다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3일 전에 취소를 요청했는데 일주일 이상 남지 않으면 환불이 안 된다며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어떤 펜션은 하루 전에만 취소해도 50%가 환불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사용 이틀 전까지는 전액 환불,
하루 전에는 20% 공제 후 환불, 당일에는 30% 공제 후 환불하라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객이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는 숙박업과 여행업, 운수업 등 업종별로 일자별, 시기별 보상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질병 입원으로 인한 항공권 환불 규정까지 세세히 기준이 마련돼 있고 무조건 환불이 안 된다는 조건으로 문제가 되는 해외 업체도 피해 보상을 요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직접 구매 계약이 체결이 된 경우에도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지난 1년간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여행과 숙박, 항공 관련 피해는 292건, 전년 대비 26%가 증가했으며 특히 숙박과 항공 피해가 60% 이상 급증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기준 숙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국내 최초로 드론 박람회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다양한 드론 기술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한범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천장에 달린 지름 80cm의 골대를 향해 원형 드론이 돌진합니다. 상대편이 방심한 틈을 타 재빠르게 골문을 통과하기도 하고 간단한 수비에 막혀 골대 주위를 배회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드론을 조종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드론 말고 축구 드론이니까 신기하고. 기상관측용 드론이 날아오르자 전주 덕진 일대의 미세먼지 수치가 화면에 떠오릅니다. 여러 대의 드론이 배열을 바꿔가며 펼치는 묘기엔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2019 드론 산업 국제 박람회. 산불 감시와 군사 경계, 어군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이 전시됐습니다. 또 드론 기술을 활용한 무인 항공 택시와 같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접할 수 있던 아이디어도 제시됐습니다. 승객을 태워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승객 운송 수단으로도 발전할 걸로 예상됩니다. 드론 박람회는 국내 최초로 드론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준비해온 전주시에겐 의미가 남다릅니다. 드론 제조는 중국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드론 활용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주는 이미 드론 축구를 통해서 레저 스포츠 또 산업 분야를 우뚝 서는 도시가 됐기 때문에 전주시는 오는 2025년 드론 축구 월드컵을 유치하고 전문 경기장 건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전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익산 34도를 비롯해 무주 33.9도, 전주 32.7도를 기록했으며 전주와 정읍 내륙 5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내일도 기온이 오늘과 비슷해 덥겠다며 폭염 피해나 온열 질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노동자 500여 명은 오늘 파업 3일째를 맞아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도교육청과의 교섭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파업이 끝날 이후에도 천막 농성 등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파업 마지막 날인 오늘 급식이 중단된 학교가 35곳으로 대폭 줄었고 초등 돌봄 교실은 23개 학교에서 운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노인 요양병원과 집단급식소의 불량식품 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주부터 도내 병원과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법 준수와 불량, 부정식품 원료 구매, 조리 적정성 등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도는 악의적이고 고의로 불량식품을 사용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과 안전신문고에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민간 위탁 환경미화원이 파업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전주시가 불법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주시가 파업 중인 민간 위탁 환경미화원을 대신해 시청이나 다른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폐기물 수거에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